시간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사랑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상중 씨. 사랑은 존재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 멋있는 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뿐만이 아닌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죽도록 사랑하는 거잖아요.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우와 직녀. 적성과 남자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꼭 집어넣고 싶었었어요. 누구예요 도대체 남편이? 그럼 알려주시기 부탁하고. 모든 게 사랑 얘기예요. 인류 문명과 역사와 예술에서 사랑을 빼면 사실 남는 게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아, 나 오늘 안 예쁜데. 예뻐. 진짜? 아니, 사랑이 뭐길래 이 인생의 답이 될까, 이게. 정말 이게 인생의 답일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은 결국 남자, 여자 두 가지 생명체가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섹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될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은 왜 먹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절대로 아니죠. 배고픔이라는 느낌은 이거는 신호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잠을 자는 것도 비슷하겠죠. 졸려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몸에서 지금 필요한데 그거를 보충하라고 졸립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느낌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짝짓기도 이렇게 강한 즐거움을 주고 그렇다라는 것은 무언가 아주 필수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에 있는 생명체들의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유전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또는 편하게 보면 아니 내가 내 유전자 그냥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꼽에서 뭔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의 유전자가 100%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유전자 자체가 구조가 상당히 약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포토코피를 하면 계속 뭔가 조금씩 그 달라지는 거 계속 복사하다 보면 망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DNA가 합쳐져서 복사판을 만들고 반씩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짝짓기를 해서 나의 유전을 50%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이 사랑의 근거일 텐데 이런 사랑은 우리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족들 간의 사랑. 우리들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저런 원숭이 같은 경우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철사로 만든 저런 그 통에 먹이를 갖다 놓고 또 한쪽에는 털과 약간 엄마 얼굴하고 비슷한 원숭이 얼굴을 갖다 놓고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먹이보다는 이렇게 포근포근한 그 느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가 고파도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걸 텐데 이분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 분이고 이분의 이론은 결국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그냥 전달해주는 기계라고 상상을 한다면 사실 인간이 갑이 아니고 DNA가 갑이다. 얘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전의 50% 아니면 상당히 많은, 가장 많은 유전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은 부모와 아이들 간의 사랑이겠죠. 당연히. 특히 모성. 왜 모성애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전 50%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들 조부모가 4명 있겠죠. 이 4명 중에 여러분들 기억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과자도 많이 사주고 어떤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외할머니. 네, 대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외할머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외할머니가 신기하게도 가장 사랑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왜? 외할머니가 시간이 가장 많을까? 다 분석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외할머니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외할머니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까?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 아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유전 50%가 아이한테 넘어갔겠죠. 엄마일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이 본인의 유전 50%를 가졌을 확신이 100% 있습니다. 본인이 낳잖아요. 아빠는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유전 50%를 물려줬겠지만 본인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50% 유전을 가질 확신이 100% 빼기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알파가 0일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찜찜함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외할머니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의 딸 100% 본인 자식이잖아요. 딸의 자식도 100% 자식이니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거꾸로 친할아버지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식에 대한 것에 찜찜함이 있는데 그 자식의 자식에 대한 찜찜함이 또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네.